2017년 3월 8일 목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엽니다.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원칙 확인으로 요약되는 이번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성과가 오늘도 모든 신문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하지만 두 갈래입니다. 우선 서울신문, 트럼프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 북미 대화 신호,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미국, 북한 행동 매우 긍정적, 가까워진 북미,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지요. 그 이후 북미 대화 준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미국과는 특사단 북미 대화길 열린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 살펴볼까요? 정의용 북한 ICBM 히든 카드 들고 미국 간다,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히든 카드는 무엇일까요? 조선일보는 북한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개발 중단을 시사했다라고 덧붙였네요. 이런 북한의 메시지를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이지요. 동아일보는 김정은 미국을 향해 정상국가로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대북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직접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다른 갈래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파격인 듯 착시인 듯 김정은의 양날 화법,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원칙 확인,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같은 통 큰 제안에는 여지없이 전제 조건이 달렸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을 해소하라,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다음은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게 줄 선물, 제재 완화는 없다. 네, 비핵화가 없을 경우 선물이나 제재 완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화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는 한겨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느 경로로든 준비돼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요.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 일면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와 오늘의 조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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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잠시 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례 없는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북미 대화를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의 방북 결과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필요하면 어느 경로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상황이 골마 터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위해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은 평화협정,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예년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마 작년에 엄청나게 했어요. 괌에서 비가 뜨고 이른바 전략 자산이 그냥 왕창 떠가지고 북한을 정말 겁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하려면 병력 훈련, 그러니까 재래식 병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규모도 병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가 참을 수 있다. 그 대신 그럴 만큼 대담하지 않은 얘기예요. 수교예요, 수교. 네. 미북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것은 그냥 그건 순서에 들어가 있는 얘기지만 수교까지 하고 나면 적대시 정책 군사적으로 적대를 못하죠. 또 평화정책을 도관하면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사설 볼까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특사단 앞에서 직접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대화 상대자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소회까지 드러냈다. 비핵화 의제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온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추가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사실상 핵 개발 프로그램 잠정 중단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뜻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답할 차례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이 1박 2일 동안 머물렀던 대북 특사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솔직하고 대담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밝힌 언론 발표문 6개 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 솔직하고 대담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사단의 방북 이전부터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과는 다르다, 쿨하고 유연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화통한 스타일이 대화의 촉매제가 돼야 하는데 미국은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됐느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대화를 할 인적 물적 여건이 구비돼 있지 않다.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대북 접촉 경험과 안목을 갖춘 인물들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오랫동안 대북 접촉을 해온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마저 최근 사임했다. 더구나 북미 간 오랜 강경 대치로 불신이 가득하고 육자회담 같은 대화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대화 준비를 가장 서둘러야 할 쪽은 미국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죠.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특사단의 방북 결과 그리고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라든지 또 트위터를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들께서 아주 좀 고견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해주시고 또 지혜도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두고는 북한의 시간 벌기용 회담으로 판명이 나면 정말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대표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에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께서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대표 회동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시오.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썼다. 도가 지나치다.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는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준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대표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나온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과도 매우 동떨어진다. 북핵 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응은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서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제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것은 곤란하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씨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재소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MB에 대한 직접 조사에 대비해 혐의 다지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22억 원을 MB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추궁에 이상득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물증들로 혐의를 다져온 만큼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경향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중대하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보태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불법 금품 수수 액수만 100억대에 이른다. 돈을 챙긴 명목도 가지가지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선 인사청탁 대가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두원 전 의원의 말처럼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는데요. 당시 정동기 차장검사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 그리고 도곡동 땅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일 때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동기 변호사가 MB의 사건을 맡게 되면 변호사법을 어기게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대검차장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을 사건 취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씨. 그 뒤로는 조용합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영역에서 반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러자니 검찰은 여론 눈치를 많이 봅니다. MB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70% 가까운 여론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MB,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김용민 파일 3월 6일 평양에 간 특사단이 돌아오기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사단의 목적을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 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중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는 마당에 눈치 보기나 하고 말 것이라면 어설픈 거강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맹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그날 밤 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우려를 일거에 뒤집는 비핵화 원칙이 확인됐는데 김성태 대표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며 반박. 북한이 비록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북미 대화 협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는 기회와 명분을 챙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습니다.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도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곁가지 질문만 쏟아내며 성과 흠집내기에 혈안. 현장에 있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누가 먼저 제안했냐,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인데. 자유한국당과 두뇌를 같이 쓰고 있는 듯 보이는 조선일보도 같은 논리. TV조선 신동욱 앵커. 북한이 검은 백조처럼 엉뚱한 속셈을 드러내서 시간만 끌거나 회담이 결렬되면 또 한 번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한 한미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에게 가임방지권을 획득한 나라, 미국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이번 특사단 방북 성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대북 특사단의 발표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진지한 것 같다며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the statements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very positive. Tha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미 언론들도 중대한 반전이라며 일제히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그대들과 싱크로율 100%의 의견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으니까.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은 북한이 핵미사일 정책을 바꾸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대북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북한이 핵미사일 정책을 바꾸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압력을 약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는 왜 일본과 동맹관계가 됐을까? 그 뿌리가 친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성추문 폭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하지만 어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김지은 전 비서 외에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재직한 여직원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조만간 안희정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행동 요령을 설명했는데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혹자들은 이제 얘기하는데 뭐 반항하지 않았으면은 무죄 받는 게 말이 되냐. 가해자가? 예. 근데 그건 상당히 좀 과장된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법원에서 보고 있는 거는 범행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절도도 그렇고 뭐 강도도 그렇고 이런 신체적인 물리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기 싫기 때문에 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와 함께 무죄가 났던 사건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2시간 이상 더 오래 있었다던가. 뭐 아니면 그 이후에 바로 뭐
라면을 끓여줬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면은 현장을 빨리 떠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떠나서 묵히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증거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신안 그 섬 거기 그 집단 성폭행 사건 그때 그 선생님께서 피해자분께서 하셨던 게 정말 그 당하신 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이었죠. 증거를 수집을 하고 절대 뭐 씻거나 하지 마시고.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어제 검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곳은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낮 3시 충남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이 있네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기자회견을 열고 이윤택 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윤택 씨의 혐의 대부분은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서 처벌이 쉽지 않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 사건은 피해자 고소 등이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2010년 신설된 성폭력 상습죄 조항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처벌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등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도입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법적 미비점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죠. 프레시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알고 지내던 여대생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이 나를 객실로 안내했고 곧 정봉주 전 의원이 들어왔다. 정봉주 전 의원이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해 정봉주 전 의원을 밀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7년 전 일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서울시장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레시안의 보도가 나온 뒤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회견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대생을 만난 건 맞다. 하지만 한편의 완벽한 소설을 썼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조만간 법적 조치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간부가 제보 내용을 삼성에 전달하고 삼성은 세밀하게 언론 보도를 관리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뉴스타파는 2015년 당시 YTN 류재웅 사회부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제보를 삼성에 토스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제보받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제보자가 직접 삼성과 접촉할 수 있도록 뒷거래를 알선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삼성의 언론 보도관리 행태가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삼성 측에 미리 전달하고 삼성이 언론들의 헤드라인과 사설까지 관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언론이 삼성에 충성하는 것은 광고 때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일부입니다. 주요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단편적으로 보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건희 차명계좌가 세금을 내지 않고 다 약속도 어긴 채로 4조 5천원을 다 빼가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금융신용법 적용을 엉터리를 했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고 과징금을 뒤늦게라도 걷는 것이 맞다는 법제처석이 나왔던 것도 대단한 일이죠. 이 과정이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일이 생겼는데도 흔히 여러분 얘기하시는 뭐 주요 신문사들 있죠. 거기는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광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기자들이 저에게 하는 말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 어쨌든 경영을 책임지는 분들이 뭐 저에게 참 힘들다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 광고 문제 때문입니다. 그 장충기 회장 문자 일어나서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 어떤 뭐
충성을 다하는 언론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문자가 오고 가는 걸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죠.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려다 논란이 되니까 결국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될 당시 한겨레 사설 마지막 대목입니다. 사법 신뢰도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던 모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차한성 변호사 스스로 재고하기 바란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재고를 했네요. 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여성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직 남성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이혼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판사는 통화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밝히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성기 수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 여성 변호사는 진정을 접수했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른바 펜스룰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인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면 가급적 여성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물론 펜스룰이라는 말 자체가 미투 운동에 대한 반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의식이 학습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차라리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전화를 왜 여성 변호사에게 했는지 참. KT가 고가 요금제를 유치한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비 인하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반대로 고가 요금제를 부추길 수 있어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
있다고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리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통일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자 철마야입니다. 남북 간 화해 협력의 부두가 결실을 맺어서 우리 열차가 파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가자 철마야, 저 압록강까지 기다림의 눈물이 강이 된 곳으로, 네가 가는 역마다 다시 만나니의 눈물이 기쁨의 강이 돼 흘러가리라. 네, 이 가사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자 철마야 주가 모두 잘할 되어라지 침묵을 녹음한 그 위에 나는 내일을 얻고 천둥처럼 소리로 잠든 이를 깨우며 거침없이 달려간다. 갈라져 살아온 우리 모두를 싣고 가자 철마야 저 압록강까지 기다리는 눈물이 강이 된 곳으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